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미국 법인세 관련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저도요. 뭐 C코업, S코업, LSC 이게 이름만 들으면 좀 복잡하죠? 맞아요. 머리가 좀 지끈거릴 수 있는데 오늘 저희랑 같이 핵심만 한번 쏙쏙 뽑아보시죠. 좋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들,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세금 아끼는 거,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 뭐랄까 사업의 성장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 전략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오늘 딥 다이브 미션은 이 여러 선택지들 속에서 여러분 상황에 가장 유리한 길이 뭘지 그걸 함께 고민해 보는 겁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형태죠. C컵부터 보죠. 네, C코업. 법인 자체랑 주주가 법적으로 아예 별개로 취급되는 독립적인 납세 주체죠. 연방 법인세율은 딱 21% 단일세율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중과세가 단점이라고들 하죠. 그거요? 법인이 번 돈의 21% 세금 내고 또 남은 걸 배당으로 주주한테 주면 거기 또 개인 소득세가 붙고. 네, 그런 구조니까요. 하지만 이게 꼭 무조건 단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익을 막 배당 안 하고 회사에 재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소유주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급여를 주거나 뭐 복리후생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네네. 그렇게 하면 과세 대상 이익 자체를 줄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C코업의 진짜 결정적인 장점은 역시 투자 유치 쪽이죠. 투자 유치. 네, 주주수의 제한이 없고요. 주주 종류도 뭐 법인이나 외국인 다 가능하고 또 보통주 말고 우선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 VC들이 엄청 선호하는 거군요. 네, 압도적으로 선호하죠.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하려면 뭐 거의 필수적인 구조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QSBS.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네. 적격 중소기업 주식,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이 혜택이 정말 강력합니다. 그렇죠. 네, 특정 요건을 갖춘 C코프 주식을 5년 이전 보유했다가 팔면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연방세를 최대 100% 면제해줘요. 100%요. 와. 네, 한도가 있긴 한데 1,000만 달러나 아니면 투자 원금의 10배 중에 더 큰 금액까지 세금이 아예 없는 거죠. 이야, 1,000만 달러까지 세금이 없다니 이건 뭐 성공적인 엑시트를 생각한다면 정말 엄청난 혜택인데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Scorp. 이건 Ccorp의 그 이중과세, 그걸 피하려고 선택하는 거라고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Scorp는 그 법인 자체의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익이나 손실이 주주 개인한테 그대로 통과되는 방식이에요. pass-through. 네, 그래서 개인 소득세율로 딱 한 번만 과세가 되는 거죠. 오, 그럼 이중과세는 확실히 피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아무나 Scorp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조건이 꽤 까다롭던데요? 네, 그게 좀 핵심인데요. 주주가 100명 이하여야 하고요. 그 주주들도 다 미국 거주 개인이나 뭐 특정 신탁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어요. 외국인 안 되고요. 주식 종류도 하나여야 하고. 맞아요. 그래서 VC 투자 유치라든지 아니면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목표로 하는 회사에는 거의 맞지 않는 구조예요. 그렇군요. 제약이 많네요. 대신에 에스코프만의 매력이 또 있잖아요. 그 파이카 세금, 사회보장세랑 메디케어세 합쳐서 거의 15.3%나 되는 그거요. 네, 그거 절감 효과. 그게 크죠. 어떻게 절감하는 거죠? 소유주가 이제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급여에 대해서만 파이카 세금을 내는 거죠. 아하. 그리고 그 급여를 초과하는 나머지 이익은 배당, 정확히는 분배금,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가져가면 거기에는 파이카 세금이 안 붙거든요. 합리적인 급여라. 이게 근데 좀 애매할 수 있겠는데요? 기준이 뭐 명확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국세청, IRS의 타겟이 될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합리적인 보수 기준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너무 낮게 측정하면 IRS에서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게 일부 주에서는 에스코프라는 지위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는 통과 과세인데 주 차원에서는 또 법인세 내고 배당세 내고 이런 이중과세 문제는 생길 수도 있어요. 와, 이것도 잘 따져봐야겠네요. 정말 줄타기네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렇군요. 점점 유연성이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 주자, LLC는 어떤가요? 유한 책임 회사. 이건 진짜 뭐랄까? 유연성의 끝판왕 같아요.
맞습니다. LLC는 진짜 유연성이 가장 큰 특징이죠. 법인의 그 유한 책임이라는 장점은 가져오면서 동업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처럼 세금 처리는 되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member 소유주는 사업비제에 대해서 개인 자산을 보호받고 그렇죠. 보호는 받으면서 세금은 기본적으로는 멤버 수에 따라서 뭐 한 명이면 개인 사업자처럼 여러 명이면 동업기업처럼 통과과세 방식으로 처리되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마법이 시작되죠. 그 체크 더 박스 규정. 이게 정말 신기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LLC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체크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서류, 폼 8832 하나 딱 제출해서 우리 LLC 세금 낼 때는 C코프로 취급해주세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와, 심지어 그렇게 C코프로 선택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폼 2053라는 걸 내서 S코프처럼 과세되도록 또 바꿀 수도 있고요. 회사를 막 해산하고 새로 만들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야, 이건 진짜 대단한데요. 그럼 사업 초기에 특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를 때는 NLC로 시작하는 게 진짜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일단 LLC로 시작해서 책임 보호는 받으면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을 해서 VC 투자를 받아야겠다 싶으면 C코프로 바꾸고 아니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돼서 파이카 절세가 중요해지면 S코프로 바꾸고. 네네. 미래의 세금 전략 옵션을 다 열어둘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큰 장점이죠. 다만 그 세금상으로는 C코프나 S코프처럼 취급받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속 LLC인 거니까요. 개인 자산이랑 회사 자산 철저히 분리하고 운영 규약 잘 지키고 이런 법적인 형식은 꼭 잘 지켜야 그 유한 책임 보호막이 안 깨집니다. 아, 그것도 중요하네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하는군요. 자, 그럼 오늘 얘기 쭉 정리해보면 그림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큰 투자 유치, 빠른 성장, 그리고 나중에 QSBS 혜택까지 노린다면 C코프가 유리하고. 그렇죠. 안정적인 사업에서 소유주 세금, 특히 그 파이카 세금을 좀 절약하고 싶다. 그러면 S코프를 고려해볼 수 있겠고. 네, 단 조건이 맞아야 하고 합리적인 급여 기준 잘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연성, 미래의 선택지를 좀 열어두고 싶다. 그러면 LLC가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뭐 최고의 구조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 모델, 수익 전망,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엑시트 전략까지 다 고려해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당연히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고요. 물론입니다. 세법은 워낙 복잡하고 계속 바뀌니까요. 맞아요. 말씀하신 김에 세법 변화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S코프나 LLC 같은 통과 기업 소득에 대해서 최대 20%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 그 QBI 공제 있잖아요. 네. Qualified Business Income 공제. 그게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죠. 네, 현재 법으로는 그렇죠. 일몰 조항이 있어서. 이런 변화가 지금 당장 여러분이 내리는 법인 형태 결정에 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